오는 9월 10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홈캠은 의문의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보험조사관 성희가 집안에 설치한 홈캠으로 낯선 존재를 목격한 뒤 공포에 갇히게 되는 초밀착 공포를 그린 작품인데요. 영화 아주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람하시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첫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홈캠 연출을 맡은 오세호라고 합니다. 여기 영화 보러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캠에서 성희 역으로 인사드립니다. 인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캠에서 지옥을 맡은 이별입니다.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네, 저는 수상한 남자 스님 역할 맡은 권혁이라고 합니다. 날씨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홈캠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공포라는 게 낯선 곳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공포보다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에서 저는 공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홈캠은 일상에 많이 닿아 있고 또 공포 장르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다면 관객분들이 무섭고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게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영화에서 홈캠은 보통 집을 보호하거나 이게 사람을 지켜보거나 이게 삶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는 홈캠이 반대로 나에게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런 설정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제외하고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대본을 읽을 때 성의로 분하는 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뵙고 처음 책상 작업을 같이 하는데 너무 신나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너무 신나서 제가 막 일어나서 모션까지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뜨겁게 불이 붙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홈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를 보니까 빙의되는 장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빙의 연기는 어른분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제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연기를 하면은 저도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공포 영화를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평소에 되게 겁도 많고 좀 그런 편인데, 우선 시나리오가 정말 너무 흥미롭게 읽혔고, 그리고 수림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겁도 많이 났는데, 이 캐릭터를 내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되게 많이 났는데, 공포라는 장르 그리고 수림이라는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아 선배님이 출연을 하신다는 걸 들은 상태로 제가 이제 제안을 받게 된 거여가지고 너무도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 홈캠으로 촬영할 때가 좀 많았어요. 홈캠으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찍은 장면도 많고,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 와이파이로 다 연결해서 동시에 3개, 4개 이렇게 돌릴 때가 있는데, 이게 촬영할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게 홈캠이 계속 꺼지고 녹화 버튼이 안 눌리고,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새로 이제 그 공육이랑 새로 이렇게 달아놨는데도 이게 꼭 귀신 장면만 찍으면은 이게 홈캠이 이제 꺼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게 뭐야 무서워 약간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굿장면 촬영을 할 때였는데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촬영하는 도중에. 그래서 약간 살짝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무당 자문해주신 선생님께서 현장에 와 계셨어요. 뭐 이런저런 자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혹시 머리 어지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잠깐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제 등에 이렇게 손을 대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갑자기 쫙 돋으면서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그때, 그래서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참 영화의 준비 작업을 성실히 했었고, 그리고 좀 순차적으로 촬영이 참 무던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그냥 맡기면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그냥 매심 빠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지 그렇게 제가 힘들거나 뭐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잘 짜진 판에 그냥 잘 놓여진 그런 기분이었고, 힘들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현장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일 많이 정말 진심으로 소리를 많이 질렀고, 또 저 모르게 준비해놓은 어떤 소품들,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촬영을 잠깐 쉬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놀라면서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홈캠으로 촬영하는 것과 이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찍는 거는 공통되게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홈캠은 성희가 이 딸을 지켜보기 위해서 집에 세팅하는 소품이기도 한 게 좀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잘 찍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이라면 지우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 홈캠을 두고 지우를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배치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샷이나 뭐 그런 걸 위해서 배치한 게 아니라 조금 조악하더라도 좀 잘 보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지우를 잘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일단 조금 일반 카메라를 놓는 위치와 좀 달랐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연출적인 것보다도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홈캠을 촬영을 할 때는 화각이 넓고 이 집 안에 곳곳에 설치해 놓은 상태로 동시에 돌리다 보니 집 세트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텝도 없고 오로지 홈캠만 돌아가고 있고 덩그러니 배우 혼자 세트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겠다, 외롭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존 촬영을 다 끝내고 그 촬영 분량을 그대로 홈캠으로 다시 찍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정확히 해냈었어야 됐고 기억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홈캠이 하나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테스트 받는 기분? 약간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잘했죠?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연출의 주안점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뭐 이런 전체적인 홈캠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공포 장르를 띠고 있고 이 무섭게 만드는 게 제 1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분들에게 무서움을 더불어서
좀 밀도 있는 스토리와 감정 라인 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즐기게 하려고 노력을 배우들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공들여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쳐주신 그런 동료 선배님들, 배우분들이 계셨어요. 무당 역할을 맡으셨던. 지금 딱 떠오르기만 해도 떠올라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최대한 그분들의 모습을 관객분들께서 보시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영화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참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랑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하고 하면서 한동안은 제 알고리즘에 계속 굿하는 것만 계속 올라와서 제가 하루에 막 6시간씩 보고 그랬거든요. 내려도 계속 굿장면만 나올 정도로 계속 그냥 유튜브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구슬하는 장면은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굿하는 장면은 준비할 때가 훨씬 힘들었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믿음을 갖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촬영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믿고 그냥 내려놓고 하자 약간 이런 생각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갖고 오셔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저도 지켜보는 내내 너무 재미있어서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저도 몰입해서 재미있게 봤던 그런 장면이에요. 어땠어요, 별아? 그 천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고서는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팔 아파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빙이 되었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지우가 빙이 되었을 때 중간중간에 소리 지르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굿장면 촬영하는데 사실 저는 무서웠거든요. 거의 세트장이. 근데 별아가 생일 파티하는 것 같다고 막 초도 켜놓고 음식도 많고 하니까 자기 생일인 것 같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우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일단 윤세아 배우님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참 후배지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혈의누라는 작품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청소년 관련 불가지만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티켓을 벌써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배우님을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워낙 많은 훌륭한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희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성희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이 성희는 되게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배우님들을 보다 윤세아 배우님을 다시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전달드리고 부탁드리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별아로 가면 이 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 별아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아역이 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절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디션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찾고 찾아서 이게 오디션을 보던 와중에
이 별아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별아는 되게 그 똑똑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대화를 할 때 되게 이 친구는 어른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라는 걸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권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밥이 되어라, 그 작품과 그 이후에 대도시 사랑법에서 이제 작품을 통해서 많이 눈여겨 보고 있었고, 이 수림이란 캐릭터는 그 선인인지 악인인지 이게 헷갈리는 좀 그런 캐릭터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얼굴을 또 이 권혁 배우가 가지고 있어서 함께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너무 의지됐고 믿음이 갔고 워낙 정확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서로 인정이 너무 빨라서 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작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별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별아의 엄마로 별아 뒷바라지하고 별아만 바라보면서 별아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 삶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너무 친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날도 춥기도 했고 많이 끌어당겨서 같이 담요 덮고 꽁냥꽁냥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촬영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빨리 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게 영화에 잘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별아? 나 너무 강요하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면 그치. 엄마랑 어땠는지 촬영하면서. 엄마인 윤세아 배우님과 연기할 때 어땠는지?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처음 뵀는데, 처음 뵀는데 되게 평소에는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진짜 촬영 들어갈 때마다 되게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잘해주셔서. 진지하게 잘해줬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자동으로 몰입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금방 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그 윤세아 배우가 이제 그 별아랑 그 현장에도 항상 붙어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윤세아 배우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사실 범접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 둘이서 이 모녀 사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되게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려고 딱 그 현장에 올라가면 까먹어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한 번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사실 근데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이따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마지막 장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굿장면이 제일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굿으로 인해서 악이 빼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굿장면을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의 깨달음의 장면도 놓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깨달음의 장면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구슬 얘기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 묘령의 여인과 성희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 밤 장면에서 좀 그 장면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흡족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찍고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후반 작업할 때까지
모든 제작진 배우들이 관객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준비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한 만큼 더 오늘이 좀 많이 떨려요, 사실. 예, 많이 떨리고, 예, 극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전국 CGV 홈캠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뻔하지 않은 공포 영화로 많은 분들께 이야깃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되게 열심히 서로 열심히 하셔서 되게 재밌고 무섭게 봐주세요. 제가 원래 잠을 진짜 잘 자는 편인데 요새 너무 꿀잠 자고 있다가 어제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기자분들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공포 영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의 사랑이 저희 영화에 정말 많이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떨까 관객 여러분들께 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무섭게 아직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좀 더위 식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